진화시켰대요. 요거는 라이클리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죠. 둘 다 이제 뭐 파서블이랑 비슷한 뜻인데 부사로 썼을 때는 저는 가끔 해석 아예 안 해버릴 때도 있는데 뭐 어떤 강한 확신을 나타냅니다. 100%는 아니지만 추측이 되게 세. 믿음이 좀 있어. 뭐 요런 의미. 지금 그러니까 이 라이클리 우리가 그냥 통으로 외우는 비라이클리 투보이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. 우리가 진화시켰어. 색깔에 대한 지각을 뭐 하기 위해서?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, 파악하기 위해서 음식이 먹기에 좋은지 아닌지를 피겨아웃 하기 위해서 색깔로 이제 뭐 독 있나 없나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한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음식 식용 가능 여부 판단 위에 그냥 색 지각 이렇게 할까요? 을 진화시킴. 자 이랬는데 그냥 예를 들어 보통의 일반적인 햇빛에서는 익은 토마토는 잘 익은 토마토는 맛있는 토마토죠. 특정한 빛의 부분을 반사한대요. 그러니까 빛도 사실 그 안에 색이 여럿이 들어있는 거잖아요. 특정 부분을 반사해. 그래서 어떻게 보여요? 빨갛고 뭐 먹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인대요. 두 개 병렬. 자 근데 썩은 토마토는 빛을 다르게 반사하고 그래서 갈색이고 디스커스팅 역겨워 보이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. 이게 또 토마토 상태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런 걸 보면서 빨간색이면 먹을 수 있겠네 하고 딱 먹는 거고 만약에 갈색이면은 안 되겠네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. 그 병렬. 자,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토마토를 예로 들면서 토마토가 빨간색이면 먹고 싶고 먹음을 느끼고 썩어갖고 갈색이면 어떤 역함을 느끼죠. 디스커스팅하지. 이런 식으로 먹을 거 먹으면 안 될 거를 구분을 한다. 그리고 이렇게 멀리 있는 곳 이러한 빛을 반사하는 성격 이거를 리플렉턴스라고 부를 거래. 토마토의 이런 성격 뭐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의 빨간색임과 갈색임. 요게 조금 문제되는 건데 밑에도 살짝 써드릴게요.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올림포스 영상 보는 분들은 어느 정도 상위권이라고 생각해갖고 제가 좀 요거를 쓰겠습니다.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. 첫 번째는 빛의 일정 부분을 반사하고 또는 반사하지 않고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색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뒤쪽 좀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두 개 다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 글에서는 얘라고 보고 가시는 게 동그라미면 쟤는 틀렸다는 거잖아. 얘라고 보고 가시는 게 여러분 독해를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색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.
그러니까 빨간색 뭐 이런 거, 빨간색이든 갈색이든, 그리고 잎비대 나왔으니까. 이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빛을 반사하는 성격 이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, 최종적으로 나온 그 색깔, 빨간색이면 먹고 갈색이면 안 먹을 거야. 그게 중요한 거래. 어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냐? 토마토가 태양빛에 비춰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. 아니, 빛의 출처가 뭔 상관이야? 그건 중요하지 않다.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색이 중요한 거지, 무슨 빛이었냐, 그 토마토를 무슨 빛에다 비췄는데 전등에다 비췄어, 햇빛에다 비췄어,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. 맞는 말이지. 아니, 전등 아래 비쳤든 뭘로 비쳤든 토마토 안에 있는 그 영양소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면, 빨간색으로 보이면 아,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네 판단하고 먹으면 될 거 아니야. 여기까지는 그래. 그래서 여기 뭐래요? 그렇다면 파란 전등 아래에 있는 빨간 토마토 빨간색이잖아. 전등이면 어때? 뭔 상관이야 그게.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이더블 먹을 수 있는 거야. 이런 결론이 나와야죠. 이런 거에 따르면, 이 2번 같은 내용에 따르면.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, 빨간 토마토가 흡수한대요, 그 파란 빛을. 그리고는 밖으로 반사해내질 않는데, 얘네 쪽의 병렬 있으면 뭐예요? 블루라이트죠. 그죠? 이거 진주어인 걸 얘기하네. 진주어. 그러면 어떻게 돼? 결과적으로 잘 익은 토마토인데, 이 파란 전등 안에 있는 잘 익은 토마토가 빨간색으로 보이질 않아. 블랙으로 보여. 그래서 오히려 unappetizing, 식욕이 없게 만들어. 분명 이거 먹어도 되는 건데. 그러니까 2번처럼 얘기하려면 토마토가 그 빛의 성격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. 그래서 이런 예시는 뭐를 설명해 주냐? 우리가 가진 색깔 지각의 근본적인 문제를 딱 보여주는 거야. 이 불가능해. 우리 색깔 지각에서는 뭐가? 구별하는 게 불가능해. 그 영역에 그 물건이 나타내는 색깔, 이 리플렉턴스라고 얘기한 거죠. 이거랑 그것의 빛, 한마디로 조명빛이랑 구별하는 걸 우린 못해. 우리의 색 지각은 이게 뭐예요? 물건에 그 있는 리플렉턴스죠. 물론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긴 하겠지만, 이거랑 조명의 외부 빛을 못한다. 못한다고 하면 좀 그렇나? 이러다 보니까는 많은 동물들이 살아남으려고 테이크 어드밴티지 이용했어요. 혼란을, 모사이의 혼란, 색깔과 빛 사이의 혼란을 자기네들이 카모플라주, 위장하고 있을 때 이걸 이용했어. 우리가 가서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이 4번의 약점을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이용했다더라. 그렇구나. 이런 동물들은
더 어두운 등을 가지고 있어요. 배보다. 또는 컨버스 반대야. 만약 걔네들이 일반적으로 거꾸로 뒤집혀 매달려 있다면 애벌레처럼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설명은 이따 드릴게요. 그럼 왜 일반 동물 애들이 이용했는데 뭐 어떻게 이용했냐고. 동물들이 등이 어둡고 배가 밝다. 왜? 뒤에 한번 봐. 이런 게 카운터 쉐이딩이래. 카운터 쉐이딩. 카운터로 그늘 주기. 자, 이런 카운터 쉐이딩의 흔적이 그것을 이거 사람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. 카운터 쉐이딩의 흔적이 관찰될 수 있대요. 개들한테서.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? 등이 더 어둡다 그랬죠. 자, 왜 그런지 봅시다.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 쓰고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그러고 아이씨 왜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는지 봅시다. 동물이 있어요. 밝겠죠. 땅이니까 여기는 어둡겠지. 그럼 자기 흔적을 지워야 되잖아. 그러면 위에서 햇빛이 쨍쨍 비추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두워져야지. 근데 밑에는 땅 자체가 검었잖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밝아져야지. 이게 카운터 쉐이딩이라고. 자, 그래서 이렇게 한다. 이런 카운터 쉐이딩이 옵셋, 상쇄시켜줘요. 몸의 모양이 빛과 그림자에 의해서 몸의 쉐입이 드러나는 효과를 상쇄시켜준대. 원래대로면 저 개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.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. 근데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냐. 이제 상쇄를 시켜준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애벌레 저거 그래 해보자. 이 애벌레 일반적으로 업사이드 다운 하면 컨버스 반대라는 게 뭔 소리냐면은 헷갈려 하실까봐 얘네들이 매달려 있다는 게 여기다 살짝 그려드릴까? 이렇게 할게요.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릴 색깔이 없다. 몰라 그냥 해. 자,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. 애벌레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행이라는 표현을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있는 거거든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여기가 배잖아. 다리, 뭐 다리라고 하잖아. 여기 있으니까. 그럼 요게 이렇게 내려오니까 배가 어떻게 해야 돼요? 배가 어두워져야지. 반대가 되는 거지. 반면에 이 나뭇가지 때문에 이 주변에 이렇게 그늘이 형성돼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지금 등 쪽은 어떻게 해야 돼? 밝아져야지.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개랑 반대죠.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거꾸로가 그러니까는 뒤집혀라는 얘기로 보시는 게 훨씬 적절하겠죠? 하여튼 뭐 그랬다. 그래서 뭐 바디 쉐입을 가려줘가지고 뭐 어떻게 하느냐. 렌더링을 한대. 동물을 어떻게 덜 눈에 보이게 멀리서
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나머지 괜찮지 않을까? 이 렌더는 뭐 만들다 정도의 의미인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어떤 계획된 설계에 따라서 만든다 혹은 뭔가를 잘 계산해서 만든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. 건축 같은 거 할 때 그 건축사 아저씨들이 렌더링 작업하잖아요.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아니 그냥 메이크라고 생각하세요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글의 내용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. 이제 마지막으로 올림포스는 그냥 영상 길게 찍으려고요. 제가 막 웬만하면 10분 내에 다 끝내드리려고 하는데 한계를 이용함으로써 지각의 한계를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그 한계가 지금 사실 뭐 하고 있어요? 막고 있는 거거든. 구별을 뭐 사이의 구별? 그 대상의 색깔 리플렉턴스랑 주변 배경의 저기 뭐야 주변 배경의 빛 얘네 사이에 이제 구별을 막는 거죠. 그런 한계를 이용함으로써 동물들은 시도해요. 생존을 시도해요. 뭐 하면서? 사용하면서. 그 방금 얘기한 카운터 쉐이딩 전략을 사용하면서 생존을 도모한다. 뭐 이 정도면 되겠죠? 오브젝트의 리플렉턴스랑 주변의 일루미네이션의 디스팅션을 프리벤트하는 그런 퍼셉션의 리미테이션을 최대한 익스플로잉 하면서 그러면서 애니멀들이 그 카운터 쉐이딩 스트래티지로 생존을 서바이벌을 시도한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설명 드릴 만큼 최대한 잘 드린 것 같아요. 이만큼 구체적인 거 없을 것 같아요. 자, 고생하셨어요.